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연일 화제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외교 참사다, 이런 반응을 쏟아내는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외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만남을 두고서도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회담 준비도 안 된 일본 측에 찾아가서 30분 회담, 빈손 외교, 비굴 외교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요. 회담이든 간담이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끌려가는 분위기가 된 점, 과거사 문제는 꺼내지도 못한 점이 무척 아쉽기는 합니다. 9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용길의 정치 TMI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불편함이 큰데요. 잠시 후 문경시 의회 신성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9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경북 지역과 연고를 찾는 이 정치인, 대권 주자들 왜 찾을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경북과 연고를 찾는 대권 주자들. 네. 이재명 대표 생각나고 얼마 전에 네. 왔다가고 안철수 의원도 며칠 전에 다녀갔죠, 우리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 예. 20일에 영주를 다녀갔는데요. 영주, 예.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에 바로 처음 방문한 지역이 영주였습니다. 이 영주는 안철수 의원은 고향은 부산인데 영주시 순흥면이 순흥안시 집성촌이 있고 예. 이 시조 묘소가 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곳을 기점으로 이 본격적인 영남 지역 방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순흥안시 26세 손인데 이 자리에는 박남서 영주시장도 참석을 해서 이 박남서 시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안철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후에 구미, 대구를 방문하고 부산으로 향했는데 이 첫 방문지가 영주였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영주 순흥안시 26세 손이군요. 그래서 대구 방문한 모습 뉴스에 나오던데 홍준표 시장과 또 어색한 만남 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기에 좀 어색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이 원래 사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좀 안철수 의원을 많이 무시하는 그런 발언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치러졌던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이 홍준표의 경선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를 상대적으로 좀 칭찬을 해주면서 그 둘의 사이가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좀 이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칭찬이 그렇게 진심으로는 안 와닿아서 다른 라이벌 때문에 칭찬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칭찬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자, 안철수 의원 영주를 방문했는데 글쎄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정치인들의 뭐 지역 방문 다 숨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특히 대통령을 노리는 정치인이라면 전국 어느 곳이나 관계를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지지도가 올라와야지 특정 지역에서만 지지도가 높으면 대권 후보로서 좀 적절치 못하다. 이 당내 평가도 받기 마련인데 아무튼 그 첫 단계인 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권 도전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최대 당원이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과 연고를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더 해석을 좀 덧붙여 보자면 안철수 의원의 이 시조묘가 이 수능 지역에 있는데 또 이 우리 영주가 소수서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소수서원이 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서원인데 안철수 의원의 이 조상인 안양 선생이 이 성리학을 처음으로 이 고려에 들여다오고 이 안양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백운동 서원, 이 소수서원을 설립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당시에는 불교가 중심이었던 고려에 이 성리학을 들여가지고 온 뭔가 좀 기념비적인 성리학자였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 지역과 관계를 강조하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는 이공계 출신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희망하는 게 아닐까 그런 바람을 좀 담아서 안철수 의원이 이곳을 방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영남 방문 일정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특징, 의사 출신 그리고 IT 기업 대표 출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행보였거든요. 이 구미의 금호공대, 이 대구의 경북대학교를 방문해서 IT와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또 동산병원을 방문해서 의료 봉사활동했던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활동을 했는데 이 이공계와 조금은 다른 유학을 다시 참배를 하는 이런 모습은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좀 보이지 않았던 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영주 방문을 했었는데 뭔가 이 경북 지역에서도 나는 신경을 쓰고 있다. 여야 모두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연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경북 북부권과 연고 있는 정치인이 다수가 최근 들어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이 수능 안시 26세 손해라는 거 몰랐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이쪽에 연고가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쪽 구미가 아니라 어디죠? 그 위에 칠곡. 경북 칠곡군. 거기 칠곡군에 선영이 있어서 부모님이 경북 칠곡에 이 연고를 두고 있고 또 이 묘소도 경북 칠곡에 있어서 또 연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뭐 김부겸, 유승민 전 의원 또 생각도 나네요. 이쪽에 다 연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이 호남의 지지 기반을 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호남 지지와 영남 지지까지 얹으면 이 대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그동안의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고향 안동과 연고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 지지층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이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치 활동은 주로 수도권에서만 하다 보니까 고향 안동까지는 우리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영향력이 형성이 되는데 안동 남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특별하게 관계 형성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쪽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자, 네. 민주당 차기 대표는 뭐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대표 뭐 원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뭐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차기 대선 후보. 네, 아무래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그 안철수 의원과 뭐 홍준표 대구시장, 여기에다가 이준석 전 대표, 여기에 한 명,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도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들 모두 대구 경북 지역과 연고가 있거나 연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경북 칠곡,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은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이 부모님은 또 경북 영주, 이 풍기가 또 고향이고 풍기. 예. 이 선영이 있어서 이 선거철을 앞두고는 묘소 참배에 영주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김부겸 의원은 어디죠? 네, 김부겸 전 총리 역시 현재는 뭐 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대로 지속이 되지 않고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영남 출신 정치인 민주당에서 꼽자면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언급이 되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초중고 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지만 이 고향은 경북 상주입니다. 아, 상주예요? 네, 그래서 그 지난해였죠.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영남권을 방문할 땐 꼭 상주를 빼놓지 않고 이 상주를 방문하곤 하는데 이렇게 보면 특히 북부 지역과 연고를 강하게 강조하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워낙 이재명 대표가 뭐 수사 여러 건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이른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가정을 한다면 아주 급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예.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뭐 신당 창당 얘기도 뭐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바른정당으로 창당을 해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 계속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존의 윤핵관들과 맞서 싸우겠다. 그래서 개혁을 해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이끌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지지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핵심은 결국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거든요. 예.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3자 구도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의석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여론조사만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 전 대표도 이걸 잘 알고 있고 결국 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대등하게 겨룰 만한 지지율 정도가 나오지 못하느냐가 신당 창당의 실현 가능성의 이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북과 연고를 찾는 대권 주자들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지역을 찾는 대권 주자들이 에게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연고와 관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뭐 적극적으로 좀 실현시키는데
이 도움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자기 본인들 필요할 때만 내려와서 인사하고 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중앙 정치에 좀 반영을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 지자체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작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김천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상주는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근 문경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죠. 문경시 의회 신성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맞나요? 지금 경북 지역에 김천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예. 울진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울진에도 하나 있고 김천에 하나 있고. 김천과 상주는 아직 개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원은 안 한 상태고. 안동, 영주, 문경 이쪽 아직 없는 거네요. 현실이.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예. 네네. 자, 우리 신성호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문경시 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문경에 공공산후조리원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리 문경시는 현재 다양한 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서 저렴한 비용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로 우리 산모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시급합니다. 예.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더 체계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산모들의 행복을 보장하면서 우리 출산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문경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예,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그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절실한 상황인데, 자, 문경 지역에는 당연히 지금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없고,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혹시 있습니까? 개인도 없으면 안타깝게도. 그래요? 민경시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고. 네네. 그러면 지금 문경시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문경의 산모들은 저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인근에 또 안동이나 구미에 등 그 원전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면서 그 도시에 그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거나 또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자체도 다른 도시를 가야 되는 거군요, 문경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나 보네요, 문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 세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산후조리원 꼭 이용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산모들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게 현재는 뭐 누구나 뭐 대부분 보편적인 그런 게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 실제로 보건복지부 2021년도 우리 산후조리 시태를 조사한 걸 보면요. 우리 출산한 산모의 81.2% 말해서 우리가 10명 중 8명은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부분 다 하시네요.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산모는 그 출산하게 되면 복부를 절개하거나 또 심각한 열상을 입는 뭐 사실 의학적으로는 중환자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산후에는 그 조리원이나 이런 데서 안전과 회복을 위한 기간이 매우 필요한데요. 그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친정엄마가 그림자같이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우리 핵가족 사회에서는 뭐 현실이 여의치도 않고 또 산후조리원 이용을 현재는 출산이라는 어떤 전체 의료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이러한 또 현실 속에 우리 전국에 대다수 산후조리원이 현재는 민간이고요, 대부분이. 또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 같은 농촌의 도시에서는 그 산모들이 비용 부담도 느끼고 특히 저소득층 산모는 또 접근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출산 장려 정책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원 이용까지도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으로서. 자, 지금 문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역시 한 곳도 없는 지금 문경이 이런 실태고, 그래서 인근의 안동이나 뭐 구미, 대구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도 이제 그곳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이 문경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꼭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넷째까지 출산하게 되면 한 3천만 원 가량의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또 유일하게 수년간 출생아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또 3년 연속 또 증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떤 산모 건강과 또 돌봄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보장된다면은 우리 문경시 인구 증가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근데 증가했는데 보니까 19년에 23명, 20년에 44명, 작년에 51명. 절대적인 이 숫자가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출생아 수가 좀 더 팍팍 늘어야 될 텐데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문경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우리 사실 그 문경시 집행부는 이런 복지 시설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구의 여러 의료기관하고도 그 교섭 중에도 있고. 하지만 최근 우리 산모들은 이런 좋은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예.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산후조리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출산화 수가 워낙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도 집행부도 그 운영에 있어서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그 필요성은 있으나 그 예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답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 발언을 토대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서 예. 현재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예. 또 관련 절차나 업무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면 또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에 혹시 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저출산 또 고령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또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유지에 아주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예상되지만 인구 시책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가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문경시 민선 8기 당선 시장의 시정 슬로건이 또 우리 시청이 긍정의 힘, 또 예스 문경이라는 구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예. 우리 시는 전 시민이 1%의 어떤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긍정의 힘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예산이나 부지 확보 등 앞으로 우리 절차상에 쉽지 않은 부분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이런 걸림돌을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극복하고 나간다면은 우리 문경 시민들 또 나아가 우리 시 인근 지역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런 필요한 복지 시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사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한다고 했을 때 네. 적자가 분명히 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복지시설을 봐야 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꼭 설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갖추려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리 문경시는 이미 국가에서 지정한 B등급 분만 취약 지역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르면은 우리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이런 지원 사업의 대상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은 또 분만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는 시설이나 장비비로 10억 원도 함께 또 매년 운영비도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시설 장비비 10억 원 지원해주고 매년 운영비로 5억 원씩을 또 지원해주고요. 네. 아,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지난 3년간 아시다시피 연간 출생아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점과 또 주변에 더 낙후된 지역에서 접근이 쉽다는 여러 가지 교통 이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지원 사업을 선정 후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군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는 거.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이런 국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다. 시설비나 장비비 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 또 양육수당 지원 같은 현금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지원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지역에서 당장 아이 낳고 산후조리 뭐 편안하게 충분히 할 그런 시설조차 미비하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데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또 사라진다고까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어떤 출산 지원 정책이 부족하거나 또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녀를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산모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또 건강과 돌봄의 복지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2주만이라도 또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이 절박한 우리 산모들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정말 절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신다면은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산모 복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러려고 이런데 신경 쓰려고 우리 세금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금 걷어서 이런데 써야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의회 신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